다낭성 난소증후군. 치료법은 피임약인가요? 오늘은 다낭성 난소증후군에 대해서 또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생리가 불규칙해지는 다양한 원인들 중에서도 또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가임기 5에서 10% 정도가 발병하는 질환입니다. 과거에는 단순한 산부인과 질환으로 여겨지기도 했었는데요. 보통 생리 중에 초음파 검사에서 난포 개수가 20개 이상으로 보이거나 또 생리가 불규칙하고 또 남성 호르몬의 증가로 인해서 여드름이라든지 또 다모증 같은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낭성 난소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월경불순 또 부정출혈 또 무월경의 증상이 흔하게 나타나고요. 난임의 대표적인 질환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인슐린 저항성 같은 다양한 원인들 때문에 우리 몸이 많이 살이 찌거나 또 당뇨와 비슷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대사증후군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기본적으로 배란 능력의 저하로 인해서 난소가 배란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배란이 잘 되지 않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왜 난소가 배란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인지를 잘 파악하고 이것을 치료하는 것이 또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치료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 몸에서 난소는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기관이라기보다는 2차적인 생식기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 유지의 꼭 필수적인 기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한 극한의 위기 상태가 오거나 혹은 생명 유지에 너무 체력이 부족하거나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난소는 그 기능이 조금 다운되고 또 배란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여성들의 경우에 피곤하거나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생리를 일시적으로 건너뛰기도 하죠. 우린 이것을 비정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반복적으로 혹은 지속적으로 또 배란을 잘 못하고 또 생리를 못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배란을 쉬는 상태가 반복되거나 지속되면 초음파 상으로도 다낭성 난포가 보이게 되죠.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 주기마다 6개에서 10개 정도의 난포가 생성이 되고 이 중에서 하나의 난포가 커져서 성숙한 난자를 배출하게 됩니다. 반면에 다낭성 난소 환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의 난포가 자라서 이들 대부분이 미성숙한 난포 상태를 유지하고 배란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리가 불규칙해지거나 혹은 부정출혈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 실제로 배란은 잘 안 되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고 할 때 1차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치료법 중에 하나가 바로 피임약, 즉 호르몬제인데요. 보통은 단순 월경불순도 우리가 피임약으로 생리를 조절하면서 출혈을 하게 하죠. 다낭성 난소증후군도 1차적으로 피임약으로 치료를 합니다. 다낭성으로 난소증후군을 진단받는다고 해서 일반적인 월경불순과 치료법이 사실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치료할 때 다낭성 난소증후군으로 인해서 장기적인 무월경이 지속될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자궁 내막이 너무 두꺼워진다든지 혹은 또 나중에는 암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는 자궁을 탈락하게 하는 목적으로 병원에서는 피임약을 많이 권유하죠. 그런데요, 이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경우에는 피임약을 복용하더라도 정말 장기적으로 복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경우에는 피임약을 끊고 나면 또 다시 생리가 하지 않고 그대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마련입니다. 이 때문에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있는 많은 여성들이 피임약을 장기 복용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피임약을 복용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을까 하는 마음으로 한의학적인 치료를 통해서 난소 기능을 다시 살리는 쪽으로 치료하는 경우도 생각외로 많고 또 결과도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의학적으로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이제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원인이 배란이 잘 안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다시 난소가 배란을 왜 잘하지 못하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그 원인을 잘 찾을 수 있는 치료법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실제로 다낭성 난소증후군에 대한 원인적인 치료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기적인 피임약의 복용으로 인해서 부작용도 가능성이 커지고 또 병이 진행되면 나중에는 임신도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원인 해결, 다시 말하면 배란을 잘 못하는 이유를 찾아서 배란을 잘 하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한방치료는 인체가 스스로 정상적인 호르몬을 잘 분비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체내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또 어혈을 풀어주어서 혈액순환을 잘 돕도록 하는데요. 특히나 이 골반강의 깊은 자궁과 난소까지 혈액을 공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체가 스스로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게 되면 기능이 떨어져서 배란이 잘 하지 못하던 난소가 다시 뇌에서 명령하는 호르몬에 반응할 수 있게 되고 또 다시 원활하게 또 생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스스로 배란하는 능력을 난소가 회복하게 되면 다시 규칙적인 배란과 생리가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목적으로 치료를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생리와 연관된 호르몬이 장기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기까지 일반적으로는 수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초경부터 월경이 불순했거나 장기간 무월경이 지속된 경우에는 치료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단순히 생리를 하게 하는 것 혹은 자궁이 출혈하게 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란을 하게 만들고 또 꾸준히 관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금 생리를 내가 잘 하게 되더라도 나중에 또 언제 이 다낭성이 재발할지 모르는데 그때 치료하면 되지 않겠느냐, 혹은 어차피 재발될 거 치료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런 생각들은 오히려 치료를 더 더디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난소 기능은 더 다운되게 되고 우리 몸은 또 생리와 배란과 생리라는 규칙적인 시계를 잃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자신의 몸 상태를 파악하고 또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잘 선택해서 치료를 한다면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고 또 배란과 월경도 다시 회복할 수 있으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꼭 정확한 치료법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